주말 최대의 이슈였던 바이든과 트럼프 TV 첫 토론은 트럼프의 판정승으로 끝났다고 앞에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반응이 약간 쇼크인 게 소제목에다가 민주당은 바이든 프라블럼을 이제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바이든 문제, 뭐 바이든이 문제야도 아니고 하여간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부각을 시키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에서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서 미국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4년을 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 거다. 이거는 당을 넘어서 국가를 위한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에서 교체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아무리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프 에드라고 하는 그 오피니언 앤 에디토리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로 치면 사설에 해당하지만 이 정도까지 바이든을 대놓고 깐다고? 명색이 이름에 월스트리트가 들어가는 언론사인데 이거 진짜 월스트리트랑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 또 의심이 드는 거는 제가 좀 오반가요? 자, 오늘 이제 6말 7초를 맞아서 이제 7월이면 벌써 3분기고 하반기도 시작을 하는데 올해 남은 절반은 과연 또 무슨 일들이 펼쳐질까? 벌써부터 좀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일단 뭐 공식적으로 잡힌 거는 뭐 미국 대선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있고 우리 K 밸류업 이제 정부 구체안도 뭐 9월 달에 공개될 예정인데 우선은 주말 뉴욕 증시가 마이크론 실적 실명에서 하루 만에 회복하면서 그럼에도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는 좀 빠졌고 대신에 브로드컴, 인텔, AMD,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렇게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V자 반등을 했고요. 거기다가 PCE 호조로 연준발 유동성의 향기가 다시금 월가에 퍼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내일 우리 K증시는 이제 7월 첫 거래일 하반기 첫 거래일 맞아서 뭐 출발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2,800을 한 번 더 맛을 볼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게 시작이냐 끝이냐 이거부터 또 지금 복잡해집니다. 물론 장중에 외국인들은 요새 환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주말 환율 하락만큼은 뭐 뚜렷한 호재가 맞는데 문제는 기관이 또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할지. 사실 지금 주가 현재 수준에서 기관도 추가 상승 기대하고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썸머랠리고 뭐고 이거 진짜 미국 대선 있는 11월까지 그냥 계속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이제 널뛰기 장세만 쭉 이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미국 증시의 경우는 뭐 박스권이라도 떨줍 올팔로 어떻게든지 뭐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우리 K 증시는 같은 박스권이라도 물에 젖은 박스야. 그래서 박스 자체도 무겁지만 결국은 박스권을 오래 유지하다 보면 밑에가 터지든가 가라앉아 버려. 자, 지금 월가 하이에나들은 야, 이거 4년에 한 번밖에 없는 찬스라고 그동안 자기네 포지션 좀 부진했던 거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살찌워가지고 시장에 갖다 퍼붓고 돈 땡기려고 지금 이번 대선을 바라보면서 아주 혈안이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든 아니면 양안 문제, 뭐 중국의 대만 뭐 무력 침공 같은 거 혹은 또 대북 리스크 하여간 뭔가 또 그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안전자산이랍시고 달러 가치 즉 환율이 급등할 경우에는 우리 K 증시 외국인들은 하여간 일관된 반응이야. 그럴 때는 야야 이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코리아 ATM기에서 돈부터 뽑아가지고 달러로 바꿔 이런 식이죠. 주말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도 보고 또 주말 PC 물가 실시간으로 발표 받고 그다음에 나이키 실적하고 엔비디아 뭐 주가 이런 것도 다 지켜봤는데 정작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일인데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말 되면은 뭐 가족끼리 캠핑 다니고 쇼핑몰 가고 그다음에 뭐 교회 성당 가고 외식하고 뭐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뭐 우리하고 GDP에 대한 비교보다는 사실 우리는 워낙 그 사람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술값이나 유흥비 그리고 여자들은 명품하고 이것저것 괜히 필요치도 않은 아이템들 쇼핑하는 데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써. 그러다 보니까 정작 노후를 대비할 여력도 생활의 여유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이 아닌 인터넷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 또 SNS에 보면은 누가 또 어디 호텔을 가서 뭐 먹고 뭐 무슨 가방 샀고 뭐 어디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거 보다 보면 또 이제 나만 못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행성으로 주식이니 코인이니 이런데 한 번씩 손댔다가 또 털리고 이러다 보니까 불행의 연속이 결국
어떤 그 스트레스로 시작해가지고 생활 패턴 전반으로 번진 게 아닌가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은 오히려 명품 가방이나 명품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솔직히 내가 더 쪽팔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일체에 난 명품 이 팔지도 안 하고 왔잖아. 안 하는데 그리고 그 명품의 본거지인 이탈리아, 프랑스를 가봐도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일부 소수만이 그 명품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그 우리로 치면은 여의도 사는 사람들이 63빌딩 잘 안 가듯이. 자, 하여간 이번 서머랠리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자니 조금 늦은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바라만 보고 있자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맨날 남들 다 먹을 때 나만 못 먹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또 지금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별로 어려울 게 없다. 그냥 역발상이면 무조건 통하는 게 이게 또 근데 내 돈이 걸려 있다 보니 쉽지는 않고 하여간 주식이든 코인이든 ETF든 리딩방이든 뭐든 하여간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반드시 업자들이 끼어 있고 결국은 거기서 내다바이 설거지 뒤통수가 일어난다. 특히 K 증시는 이런 게 너무 심해. 근데도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또 됩니다. 코로나 때부터만 봐도 뭐 그 밈만 봐도 그렇잖아. 돈 복사, 금융 문맹, 슈퍼 사이클. 그다음 이제 작년에 바인딩 계약, 쇼 스퀴즈, 그리고 올해는 또 그놈의 빅뱅 폭발. 그리고 맨날 그 마바라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지들끼리 고순위, 하순위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쌍팔년도 저기 만화방에서 무협지에 나오는 표현도 아니고 아 어떻게 이 투자를 뭐 고수 하수 지네가 뭘로 나눠서 주식 투자 뭐 대결을 한다는 거야. 어디 가서 진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쪽팔려 죽겠어. 아 그래서 그냥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거대한 종이 장사다. 그래서 우리 K 증시가 동네에 있는 총각내 야채 가게라면은 월가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급이다. 근데 거기 가락동 가면은 뭐 농수산물부터 육류, 어류, 과일 뭐 별거 다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럼 겨우 야채냐? 그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있나 아니면 뭐 대한민국 인구가 중국처럼 뭐 10억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가 그 자체로 구매력을 가지기를 하나 또 안 그러면 무슨 역사적인 자산 피난처 역할을 했던 그 스위스 프랑 같은 그런 역사가 금융에 있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야채 가게 정도에 불과하고 그럼 중동 애들은 약간 고기, 그다음에 유럽 애들은 생선 뭐 이런 거 좀 비싼 거 다 장사하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야채가 이게 농산물의 특징 그대로 얼마나 가격 변동성도 크고 또 하루하루 보관이 또 힘들어.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고 관리 잘못하면은 바로 그냥 쓰레기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우리 K 증시고 한국 주식이라고. 하여간 그럼 전 세계 종이장사 원재료를 공급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번 미국 대선을 어떻게 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 어촌 마을의 수협 조합장 그 선거할 때 한번 보세요. 그냥 온 마을이 대통령 선거보다 더 분주하고 막 편이 갈라져. 근데 거기서 막상 수협 조합장 되잖아? 그 양반은 그 마을에서만큼은 대통령이 안 부러워. 진짜 그런 권력이 따로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조합장 선거 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동네가 뒤집어지는데 이런데 하물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걸 월가에서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인터뷰를 봤더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형님이 월가에도 역시 또 있는데 누구냐면은 그 칼라일 그룹이라고 월가 대표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데 운용 규모가 전 세계 탑3 안에 듭니다. 이 칼라일이 이제 KKR, 블랙스톤 이렇게 탑3인데 하필 우리 예전 IMF 때 한미은행 인수했다가 나중에 그거 한국 시티은행에 되팔이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8천억 꿀꺽한 걸로 이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칼라일의 창업자인 데이빗 루벤스타인. 참 이름부터가 벌써 유태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름인데 이 형님이 이제 주말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딱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똑같아. 우선 여기 진행자가 아니 형님 도대체 연준 금리 인하 언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데이빗 루벤스타인이 반문하기를 아니 과연 연준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명제입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연준이 미국 대선 그 11월 전에 금리를 인하하면 사실상 이게 바이든 선거운동 도와주는 격이라 트럼프한테 찍히는 거다. 그렇다고 이제 바이든은 또 이미 현직 대통령이라 재정 정책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연준 금리 인하가 그렇게 아쉽지는 또 않아. 그럼 연준이 대선 때까지 버티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큰 부담은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굳이 금리를 움직일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제롬 파월이 이제 죽어나가. 옷 벗어야 돼. 근데 지금처럼 금리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최소한 뭐 책임질 그런 사태는 안 생겨. 그럼 연준의 선택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보세요. 내가 지금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지금 교차로에 딱 섰어. 근데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어쨌든 직진을 하든 다 목적지에 갈 수는 있어. 그래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 약간 도라는 가지만 그래도 길이 잘 닦여 있어가지고 큰 변수는 없어. 안정적이야. 근데 반대로 우회전을 하면은 지름길이긴 한데 비포장이야.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비가 오든가 그러면 이제 차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맑은 날은 흙먼지하고 돌이 막 튀어가지고 차에 기스나고 또 재수 없으면 이제 빵꾸도 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고급 세단을 운전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쪽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이런 환경에서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뻔한 거 아니야. 그냥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 잠깐 멈춰서 저 먹구름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지.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에서는 왜 구시 허씨가 들어간 종목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지 진짜 찐 K 증시 격언이 또 한 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LG전자가 현대차를 시범 케이스로 자기네 인도 법인을 또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 LG는 도대체 경영 철학이 뭔지 어떻게 또 이런 건 또 귀신같이 또 따라하더라. 하여간 뭐 구조는 현대차랑 완전 똑같은데 LG전자 인도 법인이 그동안 발행한 구주를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는 계획이고 이제 이번에 현대차의 인도 IPO 과정을 보면서 그 인도 거래소가 외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이제 예비 서류 제출 단계도 보니까 상당히 단축해주는 혜택 같은 거 주는 걸 보고서 이 LG전자도 마침내 우리도 인도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이런 업계의 후문입니다. 이 LG전자 관련해서는 이따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럼 우리 K2차전지도 이제 인도에서 그럼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인도랑 중국이 지금 수교 이후 최악의 외교 상황이어가지고 아마도 인도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 K 배터리의 반사이익이 올 수 있죠. 아, 물론 이미 일본이나 뭐 유럽 그 배터리 업체들이 인도에 합작법인 열심히 세우고 먼저 이렇게 침발라 놓은 곳도 뭐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그렇게 쉽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인도는 전기 이륜차, 그 오토바이 배터리 수요도 엄청난 잠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그 북미랑 유럽 시장은 뭐 소비자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이쪽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대기 오염이 엄청나가지고 이제 전기 모터 쓰는 자동차 오토바이를 필수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또 아시아에서 오토바이 하면 이 일본이 또 잘 만드는데 지금 전기 2륜차, 3륜차 이쪽을 이제 인도의 본격 시장 확대하려고 일본에서 벼르고 있어요. 아, 그러나 현재 인도 전기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배터리 점유율 1위는 바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시장이 확장되는데 도대체 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왜 도대체 이 모양이냐? 아니 그걸 또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거라니까.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이제 정정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 라이브 때 골드만삭스가 우리 현대차 목표가 31만 원으로 제시했다고 아직도 목표가 이제 넉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또 있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골드만삭스의 현대차 목표가는 33만 원. 그다음에 투자 의견은 컨빅션 바이 우리말로 매수 확신. 그다음에 기아도 역시 목표가를 기존 14만 5천 원에서 이번에 15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 투자 의견 당연히 또 매수입니다. 다음 이제 LG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HSBC가 인도법인 상장이고 보고 갑자기 LG 전자도 AI 테마주입니다라고 라벨을 냅다 갖다 붙여버렸는데 일명 HVAC 이게 우리말로 난방 환기 공조 이쪽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첫째가 지구 온난화로 유럽에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 고에너지 효율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미국에서 단일 시스템과 같은 냉난방 결합 제품에 대한 그 교체 수요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셋째가 빠르게 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위한 새로운 칠러
시장이 부상함에 따라서 LG전자의 그 HVAC는 향후 2년 동안 높은 마진으로 강력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중에서 특히 앞에 말한 칠러, 즉 데이터 센터 냉각, 이 시장은 2023년 127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296억 달러로 2배 넘게 연평균으로는 성장률 13%로 이렇게 증가할 예정이고, 전체 데이터 센터의 50% 이상이 미국에 몰려 있다 보니까 LG전자가 더 높은 성장의 수혜를 미국에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올해 2024년 매출 90조 원, 이게 전년 대비 7% 증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내다보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27% 증가 이렇게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HSBC가 LG전자 목표가를 기존 14만 5천 원에서 이번에 15만 5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입니다. 그 다음 요즘 핫한 종목 SK이노베이션에 대한 JP모건의 리포트 보면은 최근 주가는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지만 단기 실적 전망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JP모건 전망치는 2분기 영업이익 3,140억 원으로 블룸버그 컨센서스 5,220억에 비해서 매우 낮게 보는 거다. 그래서 JP모건의 SK이노베이션 실적 전망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반영되어 있지가 않고 이미 SKO는 가치를 빵으로 평가하고 있대요. 다만 향후 SK이노베이션의 배당 및 환매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목표가 12만 원의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개별 종목으로 외국계 리포트를 좁혀가 보면은 요즘 이제 우리 K뷰티에 푹 빠진 CLSA 증권이 아모레퍼시픽 목표가 24만 5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 그다음에 코스맥스 목표가 23만 9천 원에 투자 의견 역시 매수. 그다음에 모간 스탠리는 클래시스 목표가 4만 7천 원에 투자 의견 이퀄 웨이, 즉 시장 비중으로. 근데 이 클래시스의 경우는 우리 지난 5월 달 당시 런망주, 그러니까 런던 고란 유망주였었는데 진짜 외국인들이 무슨 닥터피쉬처럼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노무라 증권은 이 클래시스 목표가 기존 6만 원을 이번에 8만 천 원으로 대폭 올려치기 들어갔고 투자 의견도 매수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계 리포트 항상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이 공식을 또 실천해야 되는데, 앞에 CLSA 증권이 이번에는 K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목표가 11만 3천 원의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목표가 26만 원에 역시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제가 해외에 있든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든 해외 배송 다 무료. 자, 이번 주에는 바로 내일부터 중국이 항공, 우주, 조선, 그리고 금형장비 수출 통제에 들어가고요. 또 화요일에는 미국 5월 9인 이직, 일명 졸츠 보고서 나오고, 또 수요일은 FMC 회의록,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목요일 7월 4일이 그 유명한 July 4th,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조기 폐장에다가 목요일날 아예 휴장인데, 그럼 이제 금요일이 하루 껴 있으니까 이때 그냥 휴가 내고 쭉 수목금토일까지 그냥 연휴로 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좀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우리 K증시 외국인들도 잠시 잠깐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K증시는 이번 주 5일 빽빽하게 이제 열리는데, 특히 이 중에서 목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금요일 날 정상 개장을 하긴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 거래량은 적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날 또 마침 6월 고용지표가 실업률과 함께 발표 예정입니다. 자, 우선 내일 우리 정부가 중대재해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 점검 이 예정인데, 요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그림과 주제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그 높으신 나으리들이 막 잠바떼기 입고 현장 막 점검하면서 우리 서민들 피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홍수 관련주부터 해서 뭐 범열구 하여간 여름철 그 테마주들이 다 주인공이죠. 그리고 내일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 이게 시작되는데 이것도 역시 뉴스에 타기 좋은 그림과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일 정부가 제3회 시멘트의 날 기념 행사를 여는데, 이제는 시멘트도 탄소 중립 이게 이제 증시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내일 경제 지표는 6월 수출입 동향, 요거는 이제 반도차라네. 반도체하고 자동차 두 개를 합쳐버렸네. 이 두 개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5월 온라인 쇼핑 동향 나오는데 여기 또 알리 테무의 어떤 독성이 얼마나 들어있을 것인가가 내일 또 유통주들에게 또 아픔을 주겠죠. 그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캐리 소프트 자회사 캐리티비가 더 키즈 인수 후 첫 전국 방송을 개시하고 그다음 이제 CJ 제일제당이 내일부터 설탕 제품 가격 인하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내일 정인화 그 포스코 그룹 회장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데 여기서 이 2차 전지 쪽 사업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하겠죠. 그다음 내일 YG 소속의 베이비 몬스터가 신곡 Forever를 내일 공개 예정입니다. 그다음 내일 중국부터 미국까지 전부 이제 PMI 데이인데요.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는 6월 ISM 제조업 지수랑 5월 건설 지출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분량이 긴 관계로다가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했으니까요. 지금 이거 먼저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이어서 의리로다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하고 캐나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갈 때 선물 사다 드릴게요.